자,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장 공을 들인 바로 그 수사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대하 드라마의 전편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창작이라고 한 그 수사, 창작이라도 일단 스토리의 전말을 알아야겠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동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죠? 5번째 기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전체 인생사로 보면 10번째 기소. 네. 그러니까 많이 됐죠. 기소가 많이 됐습니다. 재판으로 많이 넘겨졌는데 이번엔 이 3가지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제가 검찰의 공소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검찰도 그냥 허투루 하진 않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수사기관이니까 수사 결과를 이제 공소장에 다 넣은 거예요. 그걸 재판부로 이제 넘긴 겁니다. 이걸로 재판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은 다 조작한다, 허위이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검찰의 공소장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 최종 판결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공소장을 쫙 읽어봤더니 야, 이거는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의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검찰이 짜놓은 스토리가 완결됐습니다. 완결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다 붙일게요. 한 편의 대하 드라마가 이 공소장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꽤 많습니다. 제가 왜 대하 드라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요, 수사 자체가 대하 드라마였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수사가 됐고 안보수 여기 처음에 부인하다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도피했던 이 김성태가 해외에서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뒤에 북한이 있는 것들이 자자작 드러나고 자, 여기 재판까지 끝난 상황. 여긴 다 기소가 됐고 이번에 최종 그 마무리. 사실은 검찰이 원래부터 이곳을 향해 갔던 거죠.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목적지로 가고 있었고 이번에 그 목적지로 도달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이 대북 송금 의혹이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핵심만 넘고 가죠. 핵심만 짚고 대하 드라마 전체 줄거리 짧게.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싶어 했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목표로 돈을 대신 보냈고 그 북한이 그 돈을 받아갔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여기의 목적지의 핵심은 이 모든 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혹은 지시했느냐 승인했느냐 이 부분의 스토리가 여기서 완성이 되거든요. 대하 드라마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자, 이 대하 드라마에서 검찰은 자, 이 발단, 여기 전개, 위기, 절정으로 가는 그 흐름을 다 이렇게 짭니다, 여러분. 자, 검찰이 본 대북 송금 사건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팜 사업, 스마트팜 이제 뭔지 아시죠? 구식, 북한의 낡은 농장들을 새로운 신식 스마트팜 농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업을 원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북을 원했어요. 근데 북한에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김성태가 대신 짱 나타났다. 그래서 쌍방울이 대신 돈을 냈다. 요 스토리인데 자, 시작해 볼게요. 이 스토리의 시작은 2018년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쯤 배경을 쫙 알아야 돼요. 이 드라마의 배경. 원래 1화는 스토리,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때 배경이 어떤 건지 쫙 설명하는 게 보통 드라마의 1화 내용이잖아요. 자, 2018년가 어떤 때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즈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특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17개 광역단체 중에 14곳을 휩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남북 훈풍에 같이 타고 싶었던 거죠. 자, 공약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로 태풍 때문에 결국은 못했지만 도지사 취임식을 임진각 접경, 임진각에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하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취임하자마자 만듭니다. 그 평화부지사가 누구예요? 이화영. 자,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자, 7월에 10일에 취임을 해요. 곧바로 9월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뭐가요? 스마트팜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원래는 잘 모르던 사이였어요. 이 안부수라는 아태협 회장과도. 그런데 이제 대북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잘 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제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찾은 거죠. 그런데 안부수 회장이 만나서 북한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황해도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농장을 새로 좀 개비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이화영 부지사. 합시다. 바로 합시다. 자, 9월 초에 만나서 바로 9월 10일에 이재명 도지사가 티타임에서 이런 걸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묘장, 이게 나무 심기 사업처럼 뭔가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빨리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속도를 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바로 9월 10일 지시 받고 9월 11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 회장에게 자, 이 스마트팜 사업 경기도가 선정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9월 13일 실제로 경기도 내에 있는 농정해양국, 그러니까 뭐 농사 관련된 친환경 농업과 원예 특작팀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경기도와 북한의 황해도가 스마트팜을 계획하는데 경기도가 자금, 돈과 기술을 대고 황해도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스토리가 공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공소장에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진 않아요. 공소장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 스토리를 지금 일단 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 맞는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를 대겠죠. 검찰이. 왜냐하면 미리 증거를 다 밝히면 또 상대방이 대비할 논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일 때 재판장에서 탁탁 내거든요. 얼마나 낼지는 두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안 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라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창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건 그 창작 스토리를 우리는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은 이게 진짜일까? 이건 창작인데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스토리 속에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계속 갑니다. 9월 중순에 안부수 회장이 실제로 북한의 김성애, 북한 아태효 실장, 아까 주연에 딱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김성애 실장이 얘기를 해요. 그때 김성애 실장이 잘했다. 대한민국 정부랑 해보니까 이거 영 느리더라. 예산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게 낫다. 자, 경기도와 중국에서 접촉도 한번 해보자. 급물살을 타는데 야,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를 더 자극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 자, 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벌어지는데, 자, 청와대가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8일 전인 9월 10일에 발표를 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수행단을 구성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 수행단에 들어갈 경우에 원래 이재명 지사가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중 일정을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월 16일, 그러니까 가기 이틀 전에 착 이 수행단 명단이 발표됐는데 없습니다. 결국 누가 가냐? 이렇게 보면 당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옆에 쭉 보면 최문순 강원지사, 쭉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누가 없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없잖아요. 그랬더니 구성단 발표 난 이후에 언론에선 야, 차기는 박원순이냐? 이재명 쏙 빼고 간다.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북한과의 접경 지역만 따지면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근데 도지사를 안 데리고 간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이재명 지사를 안 좋아하나 보다. 차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평화부지사까지 아까 뒀는데도 제외됐다. 뭐 봉변당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이때 빠진 거에 이재명과 이화영이 크게 실망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가 같이 하기는 글렀다.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낙점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할 거다고 다들 봤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 박원순, 최문순보다 밀린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난 독자 행보를 해야겠다.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날 택할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자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와? 브로커, 대북 브로커 안부수와. 여기서 이제 검찰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화영 안부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서로 스마트팜 얘기를 하기로. 실제로 바로 거의 얼마 안 됐죠. 10월 2일, 3일 이화영 부지사는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갑니다. 심양에 가서 누굴 만나느냐? 송명철 북한 아태위 부실장을 만납니다. 아까 조연에 있던 짜잔! 자, 이것도 중요한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화영이 처음으로 여기서 북한과 접촉을 한 날이거든요. 자, 실장이 아까 주연 김성혜예요. 부실장 송명철이 딱 와요. 이제 서로 실무끼리 쫙 만납니다. 만나서 6개 항을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소장에는 이화영은 이 만남을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고인 이화영은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하에. 증거는 없어요. 일단 승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내야겠죠. 검찰이 한다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알고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뭘 하냐면 6개 항이잖아요. 6개 합의를 해요. 잘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6개 있는데 딴 거는 좀 굳이 볼 필요 없으실 것 같고 1번 이거 볼까요? 11월 지금 10월인데 11월에 경기도 국제대회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게 1항이고요. 3항을 가보면 당면하여 황해도 지역의 농립복합형 시범농장 이게 스마트팜 개선 사업에 참여한다. 뭐 밑에 옥류관 얘기도 있지만 자 검찰은요. 당면하여는 딱 6개 항 중에 요게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면하여는 무슨 뜻이냐? 곧 한다. 곧 빨리 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요걸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합의. 대신 북한은 경기도에 내려온다. 요 합의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심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심양에서 합의한 거를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요걸 보고했다고 봤습니다. 자, 실제로 보고 이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10월 2일, 그러니까 이날 합의한 날 실제로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재명 남북 교류 사업에 물꼬를 튼다.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북. 왜냐면 이거 합의하고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지사의 이번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아니 뭐 상식적으로도 부지사가 북한 가는데 도지사가 모를 리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글을 올려요.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알았겠죠? 자, 이화영 부지사 북한 들어갑니다. 북한 들어가서 누굴 만나느냐? 결국 부실장 위에 실장 김성애 만납니다. 만나서 김성애 실장이 스마트팜 우리 합시다 바로. 자, 아까 당면하여 하기로 했죠? 돌격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돌격대가 이제 노동자, 이 농장 개비할 수 있는 노동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지금 경기도 내부 파악이면 경기도는 돈과 기술을 내고 황해도가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그 북한이 돌격대 노동력을 준비할 테니까 돈만 내세요. 500만 달러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500만 달러 나왔어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지금으로 따면 60억에서 70억 사이 되겠죠. 되게 한 70억 가까이 되겠네요. 자, 그때 이화영 지사가 제가 그것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부에서 검토해봤더니 우리가 돈을 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남북교류협력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드라마에서 막 남북 간에 만나서 지금 웃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요. 또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황해도 농장을 직접 한번 보고 또 협의합시다. 그래서 내용이 잘 됐잖아요. 김성애가 저 상관인 김영철 그리고 그보다 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다 이 내용을 보고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뭐 보도자료 냈는데 보도자료만큼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 내용을 언제 10월 7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내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이화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토요일, 그러니까 이화영이 10월 7일이 일요일인데요. 안 보이나요?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10월 6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후 3시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성남공항으로 오면 그냥 바로 도청으로 와. 내가 도청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오실 요청드립니다. 이 메시지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10월 7일에 본인이 이 내용을 짜장 발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 내용에는 사생활 논란이 터졌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요 논란이 터져요. 좀 이렇게 민망한. 네, 김부선 씨가 뭐 점과 관련된 그리고 뭐 공지영 씨가 뭐 녹취록하고 있는 이 파문이 터지면서 좀 곤란해지겠죠. 기자회견을 열면. 그래서 기자회견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가 10월 7일에 이 방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할 거다. 북한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방북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 아쉽지만 지금 기자회견은 못했잖아요. 그죠? 트위터에 글을 올리죠. 10월 7일 오후 2시에 자 6대 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죠. 참 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독자적으로 했는데 지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암초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꾸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하 드라마 하지 말고 16회 드라마라고 하면 한 3화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자, 분위기가 잘 좋게 됩니다. 자, 왜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북한에 지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선 스마트팜 이제 500만 달러 달라 그랬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이미 경기도에 돈이 많았어요. 경기도에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338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200억을 늘려요. 네. 남북 이제 해야 되니까 곳간을 채워 놓는 거죠. 이 338억 딱 채워놨는데 500만 달러 뭐 60억에서 70억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미 내부에서 아까 자금 지원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아까 10월 7일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10월 7일에 경기도 예산 담당 부서가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경기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10월 11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강연을 하는데 우리는 대북 제재 다 피하는 것만 했어요. 그중에 스마트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대북 제재 피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일에 바로 12일에 다음날 실국장회의에서 네덜란드, 왜냐면 네덜란드가 농업이 많이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모형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스마트팜이 가능하다. 이게 평화협력국이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바로 직속국이거든요. 보고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진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검찰에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쭉 잘 되고 있는데 바로 이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따져보니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UN 안보리 결의안에서 이 기계, 아니 농장을 개비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마트팜, 스마트한 농장을 만들려면 스마트한 기계가 가서 농장을 뒤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한 기계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못 들어가게 UN 안보리 결의안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합작 사업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리고 524 조치, 당시에 있는 조치에 따져도 인도적 지위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10월 17일 날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다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UN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524 조치가 풀려야만 가능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암초를 만난 거죠. 돈은 있어요. 그 당연히 보내주면 될 것 같았어요. 이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을 못 써요. 자, 여러분, 위기에 닥쳤습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제 딱 보고를 받고 표정이 안 좋아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 되는데, 포기하자. 포기하자. 자, 그러면 드라마가 이제 안 써지겠죠. 그죠? 드라마가 안 써지겠죠. 근데, 자,
검찰은 어떤 선택을 이들이 하느냐? 그래? 일단 질러. 일단 해봐. 가자. 일단 가던 길을 가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더 악셀을 밟았다는 게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이에요. 왜냐? 이 보고를 받은 사흘 뒤에 이화영이 북한을 또 갑니다. 왜냐면 아까 김서원이가 뭐라 그랬어요? 잘 되니까 황해도 와서 농장 한번 보러 또 와. 이제 또 와. 또 갑니다. 또 가서 황해도 농장은 아니고 평양에 있는 협동농장을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갑니다. 가서 뭘 하느냐. 아까 6개 항 중에 1항이 뭐였어요? 11월에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대표단을 내려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 대표단 일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화영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성애도 만나고 김영철도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팜 500만 달러 주겠습니다. 플러스 묘목과 밀가루 등 인도적 지원 30억 받고 더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따르면 분명히 가기 사흘 전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줄게요. 거기에 더 줄게요 라고 지금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는 실제로 10월 25일에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했고 그 성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여기에 뭘 논의하느냐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논의한다. 지금 모든 보도자료에서 지금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입니다. 방북. 북한을 가려는 거예요. 왜? 못 갔잖아요. 9월에 서울시장과 강원지사 갔는데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본인 트위터에 또 올립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경기도 국제대회에서 북한 최고위급이 참석하고 이재명 지사의 나의 방북을 논의할 거다라는 내용을 딱 적어놓지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이화영이 갈 거라고 보고 받았고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브레이크 안 밟을 것도 보고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다. 그러니까 공모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다녀온 다음에 북한 다녀온 다음에 대북 담당 국가기관 직원을 만났는데 이 기관 직원도 이 사업은요 부지사님 유엔 대북 제재를 면제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결의안에서 왜 막아놨어요?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북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와 무관한 정말 우리 순수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봤더니 한 번도 이 면제 신청을 유엔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 달렸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1월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경기도에서 아태평화 국제대회 1회가 열리고 여기에 누가 참석합니까? 리종혁. 상당히 높은 고위급. 그러니까 김영철이 직접 리종혁에게 내려가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여기가 송명철이거든요. 아까 부실장.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위죠. 여기가 단장이에요. 단장. 여기가 부단장. 이렇게 둘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국제대회를 하려면 준비기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경기도와 누가 같이 하냐면 안부수. 아태협, 안부수. 여기 있네요. 아태협 회장. 지금 대북 브로커. 이 안부수 회장이 이제 이걸 주최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이제 행사를 열어야 되니까. 원래 안부수 회장은 10억 원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10억? 그래? 왜냐면 지금 뭐야 아까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338억이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곳간의 돈이. 그래서 10억을 딱 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방재정법상 투자를 할 때 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안 하고 줄 수 있는 맥시멈 돈이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 투자 심사 언제 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억 갖고 해라. 그때 안부수가 안 돼. 3억 갖고 돈을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적어도 5억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5억.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면 2억이 모자라네요. 그죠? 2억. 이거 난감한 거죠. 이거 어디서 채웁니까? 3억밖에 못해요. 경기도에서는. 안 그러면 법을 어겨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2억. 자, 드라마 보면요. 이제 주연이 아주 센 주연 아니고 보조 주연이 중간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새로운 등장인물. 자, 여기서 등장합니다. 드라마 16회 중에 지금 한 6, 7회 왔어요. 6, 7회. 누가 등장합니까? 자, 이 사람 등장합니다. 김성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SOS를 칩니다. 김성태 회장에게. 야, 2억만 대라. 2억만 대라. 김성태 회장이 2억을 대죠.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왜요? 지금 보십시오. 자, 여기 이 행사 헤드 테이블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리종혁 단장이 있죠. 북한 리종혁 단장. 그 뒤에 누가 보여입니까? 옆에 바로 옆에.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과 쌍방울 양성길 회장이 앉아있죠. 국제대회 같은 걸 열면 이제 팜플렛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 맨 뒤에 유일한 광고, 그 책자에서 유일한 광고가 뭐냐면 쌍방울은, 여러분 쌍방울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트라이, 내복 트라이 생각나잖아요. 트라이 히트업. 자, 여기 보면 광고가 딱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테이블마다 트라이 네이하고 양말 세트가 함께 비치가 돼 있어요. 이게 선물로 준 거죠. 그러면서 쌍방울을 알리는 겁니다. 그죠?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뭔가 김성태 회장도 뭐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뭔가 해볼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2억 원을 준 겁니다. 자, 이 사건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 김성태 회장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줘야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인데 그걸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대신 내준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협찬 받아서 한 거니까 어차피 2억 주고 협찬하고 광고 내주고 큰 문제 없는 지금은 사업인데 어쨌건 김성태가 등장을 한 거죠. 실제로 여기서도 핵심은 스마트팜입니다. 이 리종혁 등장 북한 쪽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할 건지 지원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농장기기,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경기농업기술원을 우리가 갈 테니까 북측 대표단을 데리고 갈 테니까 1시간짜리 스마트팜 코스를 만들어라 라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고 갑니다. 여기 리종혁 단장 보이죠? 이재명 지사 보이고 여기 이화영 안부수 다 같이 갑니다. 가서 무슨 온실 관련된 거, 그다음에 태양열 이용한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보죠. 그리고 만찬, 개회식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한 제안을 하는 거죠. 리종혁 단장이 북한에 오십시오 라고 방북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거의 이제 눈앞에 왔어요. 스마트팜 주고 그 다음에 북한을 이재명 지사 가는 이 지금 본인의 구상이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7월에 취임했고 9월에 처음 제안을 했는데 11월 2달 만에 지금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행사 중간에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북측 대표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는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 내용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어떤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건 팩트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방북을 요청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육로로 방북하고 싶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더니 리종혁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육로로 오려면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일찍 온다면 이제 중국 통해서 가면 조금 더 빠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대화 내용도 공개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북측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임박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11월 30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깊었다. 1차 산업은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데 지금 하나 뒷골이 좀 땡기는 게 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돈을 보내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된다 그랬다가 안 돼요. 유엔 대북 제재와 오이사 조치가 해제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스토리에 따르면. 그런데 모른 척 지금 제외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이화영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지금 하나 딱 걸리는 거. 이 500만 달러를 어떻게 줄 거냐 부분이겠죠. 자, 드라마가 이제 위기로 갑니다. 검찰은 스토리 만들고 있어요. 북한은 스마트팜 사업을 간절히 원했고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원하면서 거의 성사 직전.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금 3번 돈을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스토리 끊어볼게요. 드라마 끊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깨어나세요. 이제 드라마 쫙 쫓아오셨다면 깨어나시고, 왜? 이거 창작이야. 이거 진실 아니야. 팩트 아니야. 창작이야. 자, 북한에 현금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인 걸 모르는 사람 있나? 내가 바본가? 이 북한에 돈 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몰랐을까? 그러면 이화영이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나? 이화영이 바본가? 북한은 이거 돈 달라 그러면 나만 보고 법 위반하라는 건데 북한은 바본가? 여기 뭐예요? 북한이 돈을 달라고 했다 부인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스토리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위기로 갈 건데, 자, 맛보기 할게요. 위기 맛보기. 어떤 상황이에요? 10월 17일에 평화협력국이 돈 못 줍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스토리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그걸 알고도 북한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줄 수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했죠. 자, 이러고 내려왔어요. 머리가 아프죠.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11월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건 지금 내려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내려오기로 했는데 돈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10월 말에 김성태 회장을 만납니다. 짜잔. SOS를 쳤다는 거예요. 왜냐? 자, 이러고 나서부터 북한이 마음이 급해요. 지금 막 돌격대 만들기로 했잖아요. 안보수가. 아니, 빨리 북한에서 돈 달라 그래요. 500만 달러. 압박을 하거든요. 자, 김성태 회장을 만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슬쩍 말을 꺼냅니다. 아, 야, 나 머리가 아프다. 이 형 동생 하거든요. 이화영이 형이에요. 아니, 내가 김성희한테 500만 달러 약속을 했고, 근데 그 약속이 이미 김정은한테 보고가 됐대. 근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스마트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 나 머리가 아파. 너가 대주면 쌍방울도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돼서 대북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만 해도 너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해주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야, 그걸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검찰 스토리에 따르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상황. 그리고 11월에 이제 북한이 경기도로 내려오죠. 그 즈음 상황이에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 검찰이 스토리를 지금 짜고 있는데, 이 스토리의 지금 핵심 인물, 어떻게 보면 제일 연결시키고 싶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자, 검찰은요, 이 사람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건지 그 진실인지 어쨌건, 네, 이 두 사람이 엮여야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되고 법을 위반하고 그래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이재명 지사가 그걸 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검찰이 짠 대하 드라마 위기로 다음 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편에 다 끝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대하 드라마라 도저히 한 편에 끝낼 수가 없어서 일단 전반기 후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끝납니다. 내일 끝나요. 위기, 절정, 결말까지 어떤 결말로 향해 가는지 대하 드라마 함께 해주시고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